안녕하세요. 저는 박종민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년을 다닌 회사의 생산관리팀장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슬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니까 사람도 뽑고 젊은 피도 수혈받고. 저는 오히려 든든했어요. 제 밑에서 일할 후배들이 늘어나는 거니까 제 자리는 더 안정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젊은 직원들이 들어올수록 제 또래 직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김 과장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이 대리는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 이동이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부터 정리 작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30년을 다닐 수 있을 만큼은 안정적인 곳이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직원이 200명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30년 사이에 800명까지 늘어났어요. 저는 그 성장을 함께 지켜본 산증인 같은 존재였죠. 신입사원 때부터 생산관리 업무를 했으니까 이 회사 기계 소리만 들어도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불만은 없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한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결혼도 회사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내 미경이를 처음 만난 게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였는데 제가 매일 야근하느라 거기서 저녁을 먹었거든요. 아내는 그 분식집 사장님 딸이었고요. 6개월 동안 매일 김밥하고 라면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아이들도 회사 사택에서 키웠어요. 첫째 딸 은지는 제가 대리 때 낳았고 둘째 아들 민수는 과장 때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회사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가족에게는 그냥 직장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었나 봅니다. 지난 3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 잠시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별일 아니겠지 하고 올라갔는데 김 부장이 얼굴이 좀 굳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앉으세요. 김 부장은 저보다 5살 어린 후배였어요. 제가 과장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저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던 친구였죠. 그런 김 부장이 저를 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팀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김 부장이 말을 흐리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명예퇴직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기만 하고 정확한 의미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명예퇴직요? 네. 팀장님을 포함해서 55세 이상 관리직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갑자기 왜요? 회사 사정이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조직을 젊게 가져가려는 방침이 생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고요. 김 부장의 말은 정직했어요.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거였죠. 제 월급으로 신입사원 3명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계산이었죠.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요? 2주 드릴게요. 그리고 팀장님, 거부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김 부장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거부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내보낼 거라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명예퇴직금이라도 받는 게 나을 거고요. 명예퇴직금은 어느 정도예요? 3억 2천만 원입니다. 퇴직금의 위로금까지 포함해서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녁을 차리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까 목이 메었어요. 30년 동안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아내인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니. 미경아. 응, 왜? 할 얘기가 있어. 아내가 찌개 불을 끄고 저를 돌아봤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일인지 아는 듯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명예퇴직하라고 하네.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식탁에 앉으며 물었어요. 언제까지? 2주 안에 결정해야 해. 거부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있는데 그럼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그 한숨 소리에 30년의 무게가 실려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퇴직금은 얼마나 줘? 3억 정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당장 굶어 죽지는 않겠어. 아내의 현실적인 반응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켰어요. 울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 잘못이야? 그래도 30년 동안 성실하게 다녔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저보다 훨씬 담담했어요. 저는 억울하고 분했는데 아내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2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30년을 바쳐서 회사를 키워놓았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다고 버리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화보다는 막막함이 더 컸어요.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친구는 작년에 명예퇴직했고 어떤 친구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지만 언제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거부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2주는 인수인계 기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업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넘겨주는 시간이었죠. 이상하게도 그 2주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후배에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정말 끝이라는 실감이 났거든요. 제 자리에 앉을 후배를 보면서 저 친구가 이제 내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팀원들이랑 가까운 다른 팀 사람들이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마지막 저녁이었죠. 팀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연락 자주 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들 좋은 말들을 해줬지만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는 사람이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다닐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편이었다가 이제는 다른 세계 사람이 되는 거죠. 집에 오는 길에 회사 건물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30년 동안 매일 봤던 건물인데 이제는 남의 집 같더라고요. 내일부터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첫 주는 정말 할 일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집을 나서는 게 습관이었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는 여전히 마트에 일하러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어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도 올리고 지인들한테 연락도 돌렸어요. 30년 경력이면 어디든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60세라는 나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이력서를 내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봐도 나이가 좀 하는 반응이었어요.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이 저보다 어린 친구였어요. 아마 40대 초반 정도였을 거예요. 경력은 충분하신데 우리 회사 평균 연령이 35세 정도라서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돌려서 말했지만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저로서는 억울했죠. 경력도 충분하고 일할 의욕도 있는데 나이만으로 판단하다니. 또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팀장님 정도 경력이면 월급을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 여유가 없어서요. 이것도 결국 나이 얘기였어요. 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기엔 부담스럽다는 뜻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 구직 활동을 하면서 깨달은 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였어요. 30년 경력이 때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 회사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건을 낮춰봤어요. 월급도 적게 받겠다고 하고 계약직도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그렇게 조건을 낮추냐,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2개월째 되니까 정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무기력해졌어요. 아내가 일하러 나간 뒤에는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되는데.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뭘 어떻게 해? 일단 집 밖으로라도 나가. 산책이라도 하고. 산책해서 뭐가 달라져? 달라지는 게 없어도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 아내 말이 맞았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생각만 더 많아지고 우울해졌거든요.
그래서 아내 말대로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만 돌았는데 점점 멀리 나가게 됐어요. 산책을 하면서 동네를 자세히 보게 됐어요. 30년 동안 살았던 동네인데 몰랐던 게 많더라고요. 작은 카페들, 새로 생긴 상점들, 그리고 저처럼 낮에 돌아다니는 사람들. 공원에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위로가 됐어요. 요즘 60세면 젊은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정작 일할 곳은 없더라고요. 2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다고 무슨 사업을 하자니 무서우니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나이는 별로 안 들었는데 사회에서는 벌써 은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였죠.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전처럼 팀장으로 취직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미경아, 나 뭔가 다른 일을 해볼까? 무슨 일? 아직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는데 30년 동안 쌓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글쎄, 생산관리 컨설팅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후배들 교육 같은 거.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겠네. 당신이 제일 잘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을 상대로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해주는 일, 직업학교에서 강의하는 일, 이런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컨설팅은 자격증이나 경력이 필요했고 강의는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와 거래하던 협력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 팀장님, 저희가 새로운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일주일 정도 와서 자문해 주시면 돼요. 처음으로 제 경험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일주일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30년 경험이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젊은 직원들이 모르는 노하우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팀장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또 와주실 수 있나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건 어려워도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아내가 말해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몇 개월 동안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들어올지도 확신할 수 없었고 나이가 더 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진지하게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글쎄, 일단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돈은 있는 만큼 쓰면서 살아야지. 3억으로 20년을 살 수 있을까? 당신이 조금씩이라도 일하고 나도 계속 일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기초연금도 나오고. 아내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어요.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시기였어요. 은지랑 민수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애들도 이제 다 컸잖아. 자기 살기도 바쁠 거야. 우리 아이들은 다행히 잘 자라줬어요. 첫째 은지는 간호사가 됐고 둘째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요. 가끔 아이들이 용돈을 주려고 하면 저는 받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켰는데 이제 와서 도움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낮에는 집안일 돕고 가끔 컨설팅 일이 있으면 나가고.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익숙해지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특히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게 좋았어요. 30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는 집에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는 같이 장 보러도 가고 산책도 하고 텔레비전도 같이 봐요. 30년 만에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네. 그러게. 그동안 당신은 회사, 나는 집안일만 했는데. 미안해.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했지? 지나간 일 가지고 뭘. 이제 같이 있으면 되는 거지.
아내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젊을 때는 서로 바빠서 못했던 대화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가끔은 여전히 허전할 때가 있어요. 특히 예전 동료들이 아직도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요. 저만 밖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김대리가 부장으로 승진했대. 그래? 잘 됐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와요. 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는 제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자. 끝난 일이야. 실제로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지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에 지금 제 상황에 집중하게 됐어요. 요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꿔보자는 거예요. 집 근처에 시민농원이 있거든요. 몸도 움직이고 건강한 채소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농사 지어본 적도 없으면서. 배우면 되지. 나이 들어서도 배울 건 많아. 실제로 60세가 되니까 배울 게 정말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그렇고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변화가 너무 빠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생각해요. 제가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것도 결국 이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가 아닐까 하고요.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금방 배우는데 저는 아직도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억울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받아들여요. 시대가 변했고 회사도 변해야 하고 저도 변해야 하는 거죠. 다만 30년이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제 것이니까요. 지금도 가끔 젊은 사람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러 와요.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나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같은 것들요. 팀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면 뿌듯해요. 제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쁘거든요. 며칠 전에는 예전 회사 후배가 연락을 왔어요.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저는 괜찮은데 형님이 하시던 일 때문에 가끔 막힐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전화로 조언을 해줬어요.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후배가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형님 계셨을 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리워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도 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게. 당신 같은 사람을 왜 내보냈을까? 아까운 일이네. 회사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도 30년을 다닌 사람을 그렇게 쉽게. 아내는 저보다 더 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데 아내는 아직도 억울해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가끔은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 뉴스에서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올 때요. 65세까지 정년을 늘린다고 하는데 저는 60세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오래 하지는 않아요. 억울해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는 게 낫죠. 요즘 제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보고 손자 손녀도 봐주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30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미래만 생각했어요. 승진하고 연봉 올리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그런 일들에만 매달려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오늘을 즐기려고 해요. 어제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어요. 평일 낮 시간이라 극장이 한산했는데 우리 같은 나이 부부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들 우리 같은 처지인가 봐. 그러게. 평일에 영화 보는 사람들.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게 소소한 행복이구나. 30년 동안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 집에 오는 길에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아내와 얘기하는데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30년 고생해줘서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 그냥. 혼자였으면 이렇게 못 버텼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혼자서 어떻게 애 둘을 키우고 살았겠어.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30년을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물론 앞으로의 20년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이가 더 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요. 건강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요. 30년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생각보다 적응을 잘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막막했던 이 상황도 이제는 받아들였으니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30년 다닌 회사에서 나오게 된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요.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65세까지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뭘 할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제가 정할 수 있거든요. 어제는 대학 동기들과 만났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도 있었는데 다들 비슷한 나이가 되니까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요즘 뭐 해? 그냥 놀고 있어. 너는? 나도 작년에 은퇴했어. 다들 비슷한 처지였어요. 어떤 친구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어떤 친구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각자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60세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그러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30년 동안은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물론 경제적인 부담은 있어요. 30년 동안 받던 월급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생활 패턴을 바꿔야 했거든요. 외식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도 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밥이 훨씬 맛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30년 동안 바빠서 제대로 못 먹었던 집밥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 요리 실력이 늘었네. 늘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야 제대로 먹는 거야. 아내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저는 밥을 먹는 것도 급하게 일하듯이 먹었거든요.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니까 삶의 질이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시간은 많아졌고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손자가 놀러 왔어요. 첫째 딸 은지의 아들인데 이제 5살이에요. 할아버지 왜 회사 안 가?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 안 다녀. 왜? 나이가 많아져서. 그럼 뭐해? 할아버지랑 놀아줄 수 있어서 좋지? 손자와 하루 종일 놀아주면서 생각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요.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잠깐 얼굴만 보고 회사에 가야 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놀아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재밌어. 손자의 그 말이 어떤 칭찬보다 기뻤어요. 팀장이라는 직책도 좋았지만 할아버지라는 역할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녁에 손자를 돌려보내고 아내와 차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이런 것도 괜찮네. 뭐가?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것. 그러게. 그동안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지. 30년 동안 저희는 정말 바빠서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 장만하고 교육비 마련하고 늘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집도 있고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걱정은 있지만 예전만큼 절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일들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것, 아내와 산책하는 것, 책 한 권 읽는 것. 이런 평범한 일들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회사를 나온 지 1년이 되니까 이제야 정말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는데 지금은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30년을 회사에서 보냈다면 이제 30년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살지는 제가 정하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돈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60세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30년 동안 1막이 끝나고 이제 2막이 시작된 거죠. 2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막보다 여유롭고 평화로울 것 같아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은퇴를 강요받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인생의 일부였던 것 같아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60세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일 수 있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아직 완전히 적응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예요. 제가 30년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였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방법을 찾아서 해결했죠.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60세 아직 젊습니다. 새로운 20년, 30년을 살아갈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아내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해요. 30년 다닌 회사에서 나온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정말로 믿어요.